어제는 지나간 현재이며 오늘은 지나갈 현재이며 내일은 다가올 현재입니다. 오늘 당신의 발걸음이 바로 다가올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상식, 금융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 때 이에 사용하는 지출 감소나 세입 증가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페이고 원칙입니다. 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을 상정할 때 그에 상반되어지는 지출을 또 감소시키고 또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동시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가격표나 메뉴판 등과 같이 제품의 가격 조정을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제품의 가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가격을 자주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듯 가격을 조정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이 비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메뉴 비용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중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유상증자가 되어집니다. 주식의 발행은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킨다 하여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 즉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무상증자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죠.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각종 적립금 또는 준비금과 같은 자본 항목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만들고 싶을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적립해 되어진 돈, 준비금 등 아직 자본화되지 않은 돈을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의 신용 위험만을 별도로 분리해 이를 시장에서 파는 신용 파생 상품의 일종으로 자본시장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즉 수수료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의 역할을 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CDS입니다. 자본시장이 신용 위험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CDS는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CDS 거래의 건수 및 양이 많아져야 시장이 활성화되어집니다. JP모건의 블라이드 마스터스 글로벌 상품 부문 대표가 1997년 개발해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했습니다. Credit Default Swap CDS입니다. 여섯 번째, 고수입, 고위험의 투기 등급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회사채 담보부 정권입니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투기성 등급물을 모아 이것을 담보로 또 채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정권입니다.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정권이죠. 회사채 담보부 정권. 7번째,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규모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을 통칭하여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재할인이란 시중은행이 기업에 할인해준 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에 가져가서 할인받을 때 사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일정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가 증가되고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가 감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답니다. 9번째, 중앙은행이 정보발행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매매하여 화폐 공급과 신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유통되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에 돈을 흡수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또 시중에 돈이 없어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국채를 다시 사들여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10번째, 금융정책 중 직접 규제 수단 중의 하나로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이자율 규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경우 이자율을 높여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요.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경우 이자율을 낮추어 시중에 돈을 공급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11번째, 금융정책 중 직접 규제 수단 중의 하나로 직접적으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자산을 규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대출 한도제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이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할 목적으로 대출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12번째, 금융정책 중 통화량 조정을 위한 간접 규제 수단 3가지를 말해봅시다. 정답은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간접 규제 수단이 되어집니다. 13번째, 금융정책 중 통화량 조정을 위한 직접 규제 수단 2가지를 말해봅시다. 정답은 이자율을 규제하는 정책이고요. 대출 한도제 정책이 되어집니다. 14번째, 실업의 한 유형으로 기존의 직장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탐색적 실업이라 합니다. 15번째,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경기적 실업입니다. 16번째,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마찰적 실업입니다. 17번째, 임금 경직성과 일자리 제한, 급속한 경제 변화로 사양 산업 분야의 노동 공급 과잉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오래 걸어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이때까지 당신은 열심히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은 당신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